15강 jQuery 모바일 컴포넌트 리스트 뷰입니다. jQuery 모바일에서는 리스트 뷰라는 리스트를 표시하는 UI를 제공하는데요. 리스트는 unordered list 그리고 ordered list 태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고 데이터 롤에 리스트 뷰 속성을 추가를 해서 스마트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리스트 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종류로는 연결된 리스트, 일련 번호 가진 리스트, 중첩 리스트, 스플릿 버튼 리스트, 리스트 디바이더, 카운트 버블, 썸네일 리스트와 같은 많은 리스트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항목에 li 태그 안에 앵커 태그를 입력하게 되면은 오른쪽 끝에 화살표가 표시되는 연결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하이라키를 가지고 리스트를 구성하시고자 한다면 해서 리스트가 존재를 하고 리스트 항목을 눌렀을 때 그 항목에 대한 디테일 뷰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연결 리스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앵커에 의해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표시돼서 연결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오더드 리스트 기반의 리스트를 구성하게 되면은 일련 번호가 표시되는 리스트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앞에 넘버링을 1, 2, 3, 4, 5 라고 해서 오더드 리스트에 대한 결과로 일련 번호를 가진 리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리스트 항목 리스트 아이템 안에 중첩된 unordered 리스트 또는 ordered 리스트 기반의 연결 리스트를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하위 리스트에는 상위 리스트에 대한 선택 항목이 헤더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테마 B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중첩 리스트는 가령 아이템 3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중첩 리스트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안에 헤더가 아이템 3이 되고 그리고 전체 테마는 스와치 B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플릿 버튼 리스트인데요. 리스트 아이템 태그에 앵커 태그를 2개 작성하게 되면은 스플릿 버튼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스플릿 버튼 리스트는 첫 번째 A 태그의 텍스트는 출력하고 두 번째 A 태그는 연결 아이콘만 표시를 합니다. 리스트에 데이터 스플릿 아이콘 속성을 추가를 해서 그 아이콘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 스플릿 테마 속성으로 테마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테마는 B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런 스플릿 버튼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리스트 디바이더입니다. 리스트의 리스트 아이템 태그에 데이터 롤 리스트 디바이더 속성을 추가하면요 리스트 디바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디바이더는 주로 카테고리나 제목을 표시하는 경우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리스트에 데이터 디바이더 테마 속성을 추가를 해서 리스트 디바이더의 테마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테마는 B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타이틀과 같은 리스트 디바이더를 추가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번엔 카운트 버블입니다. 리스트의 리스트 아이템 태그 내에 스팬 영역을 만들어서요. 여기에 클래스 속성을 하나 추가합니다. UI 리스트 아이템 카운트로 속성을 추가를 하게 되면 항목의 오른쪽에 카운트 버블을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새로운 소식의 건수나 신규 등을 표시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리스트의 데이터 카운트 테마 속성을 사용을 해서 카운트 버블의 테마를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new, 0, 15, 7, 11과 같은 이런 카운트 버블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썸네일 리스트인데요. 리스트의 리스트 아이템 태그에 이미지 태그를 이용하시면 왼쪽에 이미지가 표시되는 썸네일 리스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썸네일 리스트는 왼쪽 영역에 가로 세로 80 픽셀의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썸네일 리스트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예쁜 리스트를 추가하실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왼쪽에 귀여운 퍼피들이 썸네일 리스트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죠. 이 이미지들은 80 픽셀로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아이콘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의 리스트 아이템 태그 안에 이미지 태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왼쪽에 이미지가 표시되는 썸네일 리스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미지 태그 안에 클래스 UI 리스트 아이템 아이콘 속성을 추가하게 되면 아이콘처럼 더 작은 이미지로 표시되는 아이콘 리스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 리스트는 왼쪽 영역에 가로 세로 16픽셀짜리 이미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리스트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형식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 내에 리스트 아이템 태그에 H 태그, P 태그, 스톰 태그와 같은 태그들을 이용을 해서 형식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P와 같은 태그에 클래스로 UI 리스트 아이템 어사이드 속성을 추가하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표시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컨텐트 형식이 적용됐을 때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텐트 형식이 적용이 돼서 타이틀 영역과 그 다음에 서브젝트 영역, 디스크립션 영역, 그리고 우측 상단에 시각이 표시되는 내용을 작성을 했네요. 다음은 인셋 스타일입니다. 인셋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어떠한 여백을 만들어서 표시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에 데이터 인셋 true 속성을 추가하게 되면 인셋 스타일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셋 속성이 적용이 되면 모서리는 둥글고 페이지 컨테이너와 여백이 존재하는 리스트를 표시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검색 필터입니다. jQuery 모바일은 리스트 내의 항목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필터 기능을 구현해 놨는데요. 리스트에 데이터 필터 true 속성을 추가하게 되면 리스트 상단에 검색 상자가 표시됩니다. 리스트에 데이터 필터 플레이스 홀더라는 속성하고 문자열 값을 같이 추가하게 되면요, 플레이스 홀더 값으로 그 문자열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아이폰에서 검색 필터를 사용할 때 소프트 키보드가 올라오는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리스트 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1 예제 시작하겠습니다. 본 예제는 실제로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리스트 뷰를 구성을 하는데 이 리스트 뷰에 링크가 여러 개가 걸려 있죠. 그래서 리스트 뷰를 구성하고 있는 리스트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세부적인 페이지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드릴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연결 리스트, 두 번째로는 일련번호를 가진 리스트, 세 번째는 중첩, 네 번째는 스플릿 버튼, 그리고 리스트 디바이더, 카운트 버블, 썸네일, 아이콘, 그 다음에 리스트 형식 적용하는 내용과 인셋, 그리고 검색 필터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스트 뷰를 구성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러한 리스트 뷰가 구성이 되고요.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누르면 앵커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로 지금 데이터 트랜지션이 슬라이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슬라이드로 해서 연결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02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용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리스트 뷰에는 언어드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롤에 리스트 뷰를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리스트 아이템들을 만드시면은 연결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5-03에 보시면은 자, 일련 번호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오더드 리스트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오더드 리스트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앞에 1, 2, 3, 4, 5라고 하는 일련 번호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를 잠깐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1, 2, 3, 4, 5 이렇게 결과를 출력해주는 일련 번호를 가진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에 15-04에서 보시면은 요번에 중첩 리스트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리스트 뷰 안에다가 또 리스트 뷰를 이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뷰입니다. 리스트 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 뷰 안에 보시면은 또다시 리스트 뷰에 해당하는 unordered 리스트 안에 다시 unordered 리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중첩 리스트라고 이제 불리는 거고요. 자, 해서 결과를 이제 살펴보시면은요, 중첩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스 코드하고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하고 비교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이템 1을 클릭을 했습니다. 아이템 1을 클릭을 했는데 아이템 1을 클릭을 하면 이 차일드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헤더는 아이템 1이 되죠. 그렇죠? 이전에 여러분들 클릭하셨던 아이템의 제목이 헤더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앵커는 앞에 중첩 리스트로 가도록 만들어 놨고요. 자, 중요한 거는 백을 하게 되면은 다시 아이템의 중첩 리스트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일부러 이제 이렇게 홈 버튼 같은 걸 만들어 놔서 그런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첩 리스트를 사용했을 때는 백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러한 이제 실제로 이제 내비게이션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비게이션 스택에 그 이전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제 백의 정상적인 동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첩 리스트에 이어서 스플릿 버튼 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릿 버튼 리스트는 리스트 뷰에서 리스트 아이템의 영역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리스트 아이템을 구성하고 한쪽에는 연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나눠서 표시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리스트 뷰에는 스플릿 아이콘을 지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스플릿에 대한 테마도 여러분들이 서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역이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스플릿 버튼이 될 텐데요. 이 스플릿 버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엇라고 하는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스플릿 아이콘을 이제 지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리스트 뷰 전체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하게 되면은 우측에 이런 에로 라이트 에로가 나오는 것처럼 스플릿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영역을 지정하셔서 따로 아이콘을 변경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디바이더입니다. 자, 리스트 디바이더는 일종의 이제 그룹핑과 관련되어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 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리스트 뷰에 디바이더에 있는 각종 테마를 여러분들 지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A 테마가 지정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리스트 뷰에 리스트 디바이더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리스트 디바이더에 의해서 리스트 항목들이 그룹핑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보시다시피 지금 리스트 디바이더에 타이틀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 아이템들이 그 밑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우리는 좀 더 아이템들을 그룹핑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카운트 버블입니다. 자, 카운트 버블은 자, 리스트 뷰에서 스팬이라고 하는 영역을 만듭니다. 자, 리스트 뷰에서 리스트 아이템에 앵커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서 스팬 영역의 클래스로 UI li 카운트라고 하는 카운트 버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값을 표시하게 되면은 동그라미 안에 이 해당 내용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주로 뭐 신규 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일의 경우에 메일을 몇 통을 받았다 뭐 이런 표시를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카운트 버블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팸 태그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클래스에서 UI li 카운트라고 하는 속성 값을 지정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보시는 것처럼 new, 뭐 0, 15, 7, 11과 같은 이런 카운트 버블을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엔 썸네일 리스트인데요. 이미지를 이제 적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면 리스트 뷰에 버튼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미지 태그가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이미지 태그가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이 이미지 태그가 결국에는 썸네일 형태로 이제 동작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왼쪽에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템과 같은 영역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썸네일이 아닌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의 경우에는 보통 16픽셀 가로 세로 16픽셀을 이용을 해서 쓰게 되는데요.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콘 클래스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클래스가 UI li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셔서 좀 더 작은 형태의 아이콘 리스트를 만들 때는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형식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자, 현재 리스트 뷰에는 디바이더 테마는 A, 카운트 테마는 B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리스트 디바이더를 만들었고요. 리스트 디바이더에다가 날짜와 그리고 카운트 버블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개의 아이템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하고 있고요. 해서 그 아래 보시면은 아이템이 3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서식을 적용을 하는데, 자, 버튼 리스트 아이템에 대한 연결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패러그래프 태그가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 안에 패러그래프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서식을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 UI li aside라는 클래스를 적용하시면 이게 우측 상단에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스트롱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제 날짜 그리고 시각 표시를 할 때 좀 더 강조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목, 그리고 거기에 패러그래프 태그로 해서 또 이제 스트롱 태그를 이제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뭐 주제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요약 설명 이런 부분들을 패러그래프로 형식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 동일한데요. 한번 그 결과를 살펴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리스트 디바이더 쪽에 카운트 버블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리스트에 형식 적용을 한 여기 리스트 아이템 부분이죠. 여기에 앵커가 걸려 있는데 타이틀, 그리고 패러그래프과 관련된 부분, 그 디스크립션에 대한 패러그래프, 그리고 우측 상단에 UI li aside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것도 역시 패러그래프 태그를 이용을 해서 지정한 부분이 되겠고요. 스트롱 태그를 이용했기 때문에 약간 그 굵은 글씨로 해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셋 스타일인데요.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 뷰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 영역이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데이터 인셋이라고 하는 속성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여백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앞에 이제 꽉 차 있던 스타일에서 이렇게 위아래 상하 좌우에 여백이 생기면서 약간 둥그런 사각형 형태의 모습을 이제 띄게 되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데이터 인셋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좀 더 예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검색 필터인데요. 검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검색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필터링된 결과들만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 필터 속성을 활성화시키시고, 그리고 데이터 필터의 플레이스홀더에다가 플레이스홀더 문자열로 지정을 하시면 해당 문자열이 옅은 글씨로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그 검색 아이콘과 플레이스홀더 문자열이 뒤에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자, 샵 2 하게 되면은 문자열 검색을 통해서 필터링이 이제 바로 되도록 되어 있죠.
뭐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필터링 되어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 뷰는 상당히 많이 쓰는 유저 인터페이스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앱을 만들 때, 모바일 웹 앱을 만들 때 많이 활용이 되니까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